7월부터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2학기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새로 바뀐 거리두기 체계에선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엽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모든 시설이 최소 1m의 거리두기만 지켜진다면 운영 시간 제한 없이 밤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식당, 카페, 노래방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3단계 이상에선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4단계에선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학원과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더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제한이 있을 때 영업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한이나 그런 걸 좀 완화해가지고 모든 부분은 좋을 것 같고 좀 날 것 같아요. 2학기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도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교직원과 고3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지역축제 등 행사 집회 허용 인원도 재조정됩니다. 1단계에선 500명 미만까지 사전 신고 없이 행사 집회를 가질 수 있고 2단계에서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대규모 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도 지금보다 1000명 늘어난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한 종교시설은 방역 조치가 강화돼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이 허용되고 성가대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치러집니다.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고인의 영정 아래 지난 27년간 입었지만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제복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누볐던 소방관들은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뉴스 보고도 제발 좀 무사하기를 바랬는데 끝내는 이제 무사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라고 가르쳐온 김 대장이었습니다. 정작 우리 구조대장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이 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무기력하고 또 초라하고. 김 대장과 함께 들어갔다가 탈출한 대원은 화재 현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재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검고 진한 연기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당시 건물 밖에서도 검은 연기가 차오르는 플래시 오버 전조 증상이 관측됐고 긴급 탈출 명령이 떨어졌지만 김 대장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연이 막 밀고 나올 땐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위험하니까 나와라. 김 대장에게는 녹조근정 훈장이 수여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사를 보내 김 대장의 넋을 기렸습니다. 고인은 화마의 현장 맨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열었고 모두의 안전을 챙기며 가장 나중까지 길을 지켰습니다. 빈소를 찾은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잠겨져 있어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하 2층 발화점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대장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광주 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며 연결식이 끝난 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을 두고 대선 주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사퇴와 이른바 X파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주말 사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빅3 주자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등과는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대표는 경선 연기 문제는 대선 주자들 간에 합의가 안 된 만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룰을 고치지 않겠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더 격화됐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캠프 측은 일제히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건 당헌 위배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당의 헌법인 당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모레부터 후보 등록을 진행할 계획인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변수입니다. 야권에선 27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조선일보를 퇴직하고 합류한 이동훈 대변인이 발탁 열흘 만에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며 전격 사퇴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번복하는 등 최근 잇따른 혼선을 일으키자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야권 인사가 윤 전 총장 일가의 의혹이 정리된 문서를 검토했다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등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윤 전 총장을 아마추어틱하다고 지적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 교체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려한 윤 전 총장을 향해 입당하면 당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라서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오늘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협의는 오전 10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간 협의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1시간 뒤에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참여하는 한미일 협의가 열리고 오후에는 한일 간 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한일 협의는 45분, 한미일 협의는 1시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And I'm looking forward to productive meetings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other colleagu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Director General Funakoshi and his colleagues from Japan. Thank you. 오늘 회담에서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성김 대표 방안을 바로 앞두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점을 고려할 때 공을 미국에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일 협의 뒤 미국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김 대표는 내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뒤 올해 한국을 떠날 예정인데 방한 기간 동안 북한과의 접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